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와인 5종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켄달 잭슨이 만든 빈터너스 리저브 샤르도네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지난 26년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샤르도네로 아주 인기가 높은데요. 사실 켄달 잭슨 와인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연한 실수 때문이었죠. 첫 해에 처음으로 와인을 양조하면서 실수로 스탁 퍼멘테이션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와인이 발효되는 중간에 멈추게 된 것이죠. 결국은 아주 달콤한 와인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양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바로 병입을 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달콤한 뒷맛 때문에 인기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아주 달달하면서도 과일향이 풍부한 이 와인을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단맛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단맛을 남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인의 양조 특성은 작은 오크 배럴에서 앙금 숙성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와인의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넉넉한 질감을 느끼게 되죠. 바닐라 또 꿀향이 함께해서 꽤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또 오크향과 버터향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복합미가 느껴졌던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레바논에서 온 와인인데요. 샤또 무사르 레드 와인입니다. 와이너리가 지중해를 바라보는 멋진 곳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풍광을 의미하는 아랍어 머자르에서 왔는데요. 연중 300일 이상이 햇볕이 나고 또 해충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가닉 와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포도밭이 된 것이죠. 최소 7년간 숙성된 다음에 출시되기 때문에 이 2013B는 올해 와이너리에서 나온 가장 영한 와인이죠. 병입 전에 3년 그리고 병입 이후에 4년간 병 숙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디캔팅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브리딩을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리냥, 생소 이 세 가지 품종이 블렌딩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집중도 높은 강렬한 과일향과 정향과 시나몬 같은 스파이시한 향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보르도의 샤또 달보입니다. 생줄리앙에서 온 그랑크리 4등급 와인이지만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가성비 그랑크리 와인이죠. 이 생줄리앙 생산 지역에는 모두 11개의 그랑크리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이 4등급 샤또 달보는 오히려 3등급인 라그랑주나 랑과 바르똥보다도 가격은 더 높은 편이죠. 이 2017B는 68%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26%의 메를로 그리고 6%의 버띠베르도가 블렌딩된 와인이죠. 이 2017 빈티지는 4월에 심한 서리 피해를 입고 수확량은 아주 많이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여름과 가을에 아주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 2017B는 아주 좋은 빈티지에 속하죠. 이 2017B는 지금 마시기에는 많이 영한 편이었는데요. 약간 거친 듯한 그런 탄닌, 가죽향과 또 삼나무향, 또 허브향이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네 번째 와인은 아르헨티나 이스카이 말벡 까베르네 프랑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트라피체가 만든 와인으로 말벡 70%와 까베르네 프랑 30%가 블렌딩된 와인이죠. 생산지는 해발 1200m에 이르는 우코밸리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유명하죠. 이 와인의 2013빈이 2년 전에 제임스 스클링 99점을 받았고 또 100대 와인 중 23등을 기록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아주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스카이라고 하는 와인 이름은 고대 잉카 언어로 두 개를 뜻하죠. 세계적인 양조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또 트라피체의 양조 메이커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 와인이라는 뜻이었죠. 발사믹, 또 다크 초콜릿과 바닐라, 또 모카 향이 특징이었고요. 잘 융합된 탄닌감과 또 농축미가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스페인의 후안길 와인입니다. 보데가스 후안길이 만든 이 와인은 모나스트렐 100%로 만든 와인인데요. 스페인 남부에서도 아주 무더운 후미아의 해발 800m 고산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와인이죠. 이 와이너리는 약 100년 전인 1916년 후안길 기메네스가 시작한 와이너리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 또 메를로 같은 다른 품종도 있지만 이 모나스트렐이 가장 유명한 와인이죠. 이 후안길 실버 와인은 프렌치 오크통 6개월을 포함해서 약 2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크리안자급 와인이죠. 탄닌과 알코올이 높은 편으로 스파이시하면서도 긴 피니시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색상은 굉장히 좀 진한 스타일이죠. 그죠? 버터스카치 같은 그런 버터리한 향이 느껴지면서 이제 오크 향도 이렇게 올라오고, 과일 향보다는 오히려 오크나 버터 향 같은 그런 향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꿀 버터리한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굉장히 잘 농익은 와인의 향이 굉장히 짙겠네요. 붉은 사과 향 같은 그런 사과 향들이 좀. 약간 바닐라틱한 그런 달달한 아몬드틱한 이게 좀 다 마시고 나서 여운이 되게 저는 길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들이 다 보면 이제 뭐 몬트레이 베이 쪽이나 뭐 산타바바라나 멘도치노나 소노마 쪽 여기서 이제 포도를 가져와서 따로따로 이렇게 양조를 해서 나중에 최종 블렌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포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테니까 그 특성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게 이제 마스터 와인 메이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샤르도네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만 좀 덜 달면 좋을 텐데 싶기도 한데, 그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작년에 만드는 것도 바로 마셔도 입맛에 좋게끔 그만큼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일단 자기 와인이 조기에 빨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많이 팔려 나가야지 일단 회사의 가치가 밸류가 높아지고, 밸류가 높아지면 이제 M&A를 통해서 치고 또 나오고 또 새로운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익숙하지 못한 이런 향들이 사실 생소나 이제 까리냥이 주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게. 이 향은 맡았을 때 초콜릿 향도 좀 느껴졌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빨간색 파프리카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이 있다가 뭔가 제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고무 향이 좀 아세톤 향이 나는데 이제 맛보니까 기대했던 맛과 다르게 좀 붉은 과실 향이 확 올라오면서 그리고 적절한 탄닌감도 있어가지고 과일 향보다는 높은 알코올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향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입안에서의 그 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그 세련된 또 그저 가시스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받쳐주면서 굉장히 특이한. 원래 가스통 오샤르라고 하는 이분이 프랑스 보르도에 가가지고 양조하는 방법을 배워와가지고 사실 이 와인을 만드는 거죠. 마이클 브로드번트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와인 평론가. 그분이 이제 와인 페어에 가가지고 이 와인을 발견하고 와이너리가 엄청 커지기 시작한 거죠. 한 6, 7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와인이니까 보르도에 뭐 웬만한 그 3, 4등급보다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나는 괜찮지 않나,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글쎄요, 이 향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셨던 와인보다는 훨씬 그 과일 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아주 영한데도 불구하고 이 산도가 되게 부담을 주는 레드 와인들이 많은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잘 절제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영하면 밸런스가 깨어져 가지고 탄닌도 굉장히 거칠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게 연필 깎았을 때 나는 그런 향이나 삼나무 향. 저는 항상 보르도 와인 마시면 좀 좋은 보르도 와인 마시면 느끼는 약간 좀 시원한 좀 숲냄새 뭐 이런 게 좀 드라이인데 잔성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뽀얗하고 마구하고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두 지역의 특성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뽀얗게 주는 어떤 강건함, 구조감, 스트럭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고가 가지는 어떤 엘레강스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가 이제 자갈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딸보 이 지역이 자갈 깊이가 엄청 깊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갈이 주는 미네랄리티 같은 그런 부분들. 원래 이제 딸보는 영국의 장군이었지.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전쟁에 이제 딸보 장군이 나타나게 된 거죠. 원래 딸보는 이제 아키테언을 총괄하는 총독이었고 거의 영국의 아킬레스라고 할 정도로 돌격 작전에 굉장히 능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전에 전쟁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요. 포로 교환을 하면서 풀려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프랑스 왕에 저항해서 갑옷을 입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그걸 지킨 거지. 비록 적이지만 정말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그걸로 그 사람의 기념비를 세워주고 이 사람이 본래 가졌던 영지의 일부가 샤또 딸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백의 특성이 워낙 잉크처럼 짙은 거라 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중간 심도가 아주 짙다 그죠? 좀 마셨던 레드와인 중에 가장 도수가 가장 느껴지고 위스키랑 좀 닮은 와인이라고 좀. 제가 알던 말백이랑 다르게 되게 좀 부드럽게 좀 보통 말백이 굉장히 좀 드라이하면서 타닌도 엄청 거칠면서 이거는 많이 풀어진 그런 느낌이죠 그죠? BDM에서 느껴졌던 약간 바이올렛 장미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매콤한 향기가 많이 올라오고 거칠고 좀 농축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라벨에 보면은 두 사람의 사인이 있고 이제 테이스팅 노트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비티컬처리스트는 이제 그 포도밭의 때로와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와인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이스카이라는 게 원래 이 잉카 언어로 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합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미셸 롤랑하고 아르헨티나의 때로아가 믹싱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도 품종도 이제 두 개인 거죠, 그죠? 옛날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메를로 50%에 말백 50%였지만 지금은 이제 말백이 70%로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어떤 때로아적인 특성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 같고. 구운 과일 향 같은 그런 향들이 이렇게 있죠. 생각보다 탄이 되게 촘촘한 느낌이 향만 맡았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15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단 과실량. 과실량이 진짜 혀에 닿자마자 그 감을 먹을 때 그 혀에 쓸리는 그 떫은 맛이 그런 게 정말 잘 살아나 있는 와인이라고 해서 좀 좋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오렌지나 그 낑깡 귤 향이 좀 느껴졌는데 마시면서 살짝 연유 향이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향은 좀 약간 롱스트레이 향이 좀 약간 조금 역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먹으니까 좀 약간 저는 요거트 먹는 그런 달달한 지금까지 마신 와인 중에 그 화이트 빼고는 제일 달콤한 잔당이 남겨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잔당감 때문에 그 초보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와인 같아요, 그죠? 딸보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런 복합적인 거를 충분히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뭐 디켄팅을 더블 디켄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와인을 대해주셔서 정말 딸보를 온전한 딸보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사르가 제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향과 맛이어서 인상 깊게 남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후한길 실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후한기를 꼽고 싶고요. 뭔가 도스로만 보면 되게 풀바디하고 무거울 것만 같았던 모르베드로가 굉장히 무거워하면서 엘레강스한 향기도 풍기면서 굉장히 맛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샤또 무사르인데 탄이 되게 빽빽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는 요 와인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굉장히 음식과 페어링하기 되게 좋은 와인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최애 와인이기도 한 그 샤또 딸보의 그 어떤 부드러움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페어링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같이 견과류랑 치즈랑 먹기에는 당연히 딸보가 가장 맛있었고 그 절제된 그 알코올 도수에 그리고 과실량도 굉장히 살아 있어가지고 딸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스카이를 마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냄새 맡을 때부터 에탄올 향이 확 올라오면서 도수도 좀 높아가지고 왜 이렇게 도수를 높게 해가지고 이 과실향을 다 죽였을까라는 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고기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데 일상에서는 저는 이스카이를 마실 것 같아요. 딸보보다는. 샤또 무사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맛보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면서도 뭔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색다른 점이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뭔가 조화롭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오늘 첫 번째 가장 인상이 깊었고
혼자서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은 거는 샤또 딸보 이게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 딸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도 잘 돼 있고 오픈이 잘 돼 있었지만은 제가 아직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제대로 더 즐기기에는 좀 부족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만약에 친구들이랑 먹는다고 하면은 저는 후한기를 마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 느낀 것 중에 가장 달달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이 와인을 많이 접한 친구들 많지 않아서 함께 마시기에는 되게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